네, 먼저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전 장애인 차별금지 추진연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성연입니다. 그 총선이 다가오고 있고 이제 장애인들의 총선에 참여할 권리 이런 것들이 좀 이야기 되었으면 해서 연락을 드렸는데 구체적으로 좀 불편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선거가 있을 때마다 저희가 계속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또 해마다 비슷한 문제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휠체어를 이용하시거나 이렇게 이동이 어려우신 분들이 투표소를 찾아가셨는데 엘리베이터도 없는 뭐 2, 3층에 투표소가 마련되어 있어서 전혀 이제 투표하기 위해 올라가시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아장애인분들이 수어통역사를 제공해달라는 요구를 계속 하고 계신데 수어통역사의 제공이 계속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제대로 이제 지원을 받지 못하고 계신 상황이에요. 그 외에도 이제 시각장애인분들은 이 점자투표 보조 용구를 사용하시거나 또는 이제 인력 지원을 받으셔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하시는데 점자투표 보조 용구가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사용이 어렵다거나 또는 인력 지원을 받을 경우에 대신해서 이제 기표를 하기 때문에 원래는 두 사람이 이제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한 사람하고 당사자 이렇게 두 분만 들어가시면 당사자의 의견이 아니라 들어가신 분이 본인 의견대로 찍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 명이 들어가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 선거 사무원 한 분하고만 들어가서 투표를 진행했더라고요. 당사자분들이 문제 제기를 하셨더니 괜찮다. 뭐 우리 믿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장애 유형별로 이렇게 제공되지 않는 많은 것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되게 많이 좋아졌다고 막 이제 뭐 하잖아요. 그렇죠. 예전하고 비교하면요. 네. 이제 거의 장애인이 뭐 접근할 수 없는 투표소가 엄청 많았고 아예 이제 수어통역 같은 거 제공은 아예 이야기도 되지 않았던 그런 시절이 물론 있었죠. 근데 실제로 이렇게 많이 바뀌었다고 하면서도 막상 투표가 시작되면 각각 그 투표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에서는 이 만들어져 있는 지원도 제대로 되지 않고 만들어 놓은 보조도구들도 막 찾지 못해서 허둥지둥거리면서 장애인이 이용할 수 없다거나 수어통역을 제공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 가보면 수어통역사가 없고 또는 영상통화나 이런 수어통역조차도 제공되지 않는 곳이 대다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침이나 제도로 만들어지는 것과 또 현장에서 실행이 되는 건 조금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저희가 이제 투표하는 날 이런 상담 전화를 이제 오픈시켜 놓고 문제가 생기면 바로바로 이제 연락을 받아서 그 지역 선관위하고 바로 이제 이야기를 해서 문제 제기하고 대응하는 활동을 투표를 진행할 때마다 하거든요. 그래도 매번 같은 문제가 그날 상담소로 들어오는 거 보면 아직은 저희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거 듣다 보니까 사실 수어통역 센터나 장애인 기관이 지역마다 있는데 네, 맞아요. 이게 왜 연결이 안 될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투표소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전부 다 배치하는 건 현실적으로는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요청을 하는 것도 이제 사전투표소의 경우에는 어디서나 투표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권역별로 몇 곳에 배치를 해놓고 이제 당사자분들에게 그곳이 어디다라는 걸 안내해드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투표소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거고 이 본투표 같은 경우에 이제 지역으로 옮겨 다니실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권역
구역별로 이제 거점 투표소에 이제 수호통역사분을 배치하고 그분이 영상통화나 이런 걸로 이제 찾아오시는 청각장애인 분들을 안내해 드릴 수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방법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게 실제로는 수호통역은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문제인데 그거에 대한 중요성을 아직은 선관위가 그렇게 잘 느끼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뭐 청각장애인이 몇 분이나 되겠냐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이 빠르게 좀 해결이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런 요구들을 또 이번 선거에서도 좀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지. 저희가 올해 이제 강력하게 좀 요청은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발달장애인분들이 이전보다는 투표율이 많이 높아졌고 또 이제는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사를 많이 갖고 계셔서 이렇게 이제 인지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제 쉬운 말로 되어 있는 그런 안내 이제 뭐 책자나 또는 안내판이나 표지나 누구나 알아볼 수 있도록 쉬운 그림이나 이 쉬운 내용들로 홍보하고 안내하고 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요구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운동하면서 캠페인하고 있는 것 중에는 이 발달장애인분들이 이제 글씨를 잘 모르시기 때문에 실제로 누구를 찍어야겠다라고 마음을 본인이 가지고 계셨어도 막상 투표용지에 이름하고 번호만 나오기 때문에 내가 정했던 사람을 구분해서 투표하시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정당 기호라던가 그리고 후보자 얼굴이 들어가 있는 그런 그림 투표 용지를 도입해 달라라는 캠페인과 뭐 법 개정 활동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앙에서도 물론 그렇게 뭐 법이나 이런 것들도 있지만 사실은 지자체 뭐 혹은 자치구에서도 혹시 노력해야 될 것들이 있을까요? 예, 이 선거는 사실은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많은 원칙과 지침을 정하긴 하지만 저희도 이제 매번 어려움을 겪는 게 각각의 이제 지자체 또 각각 지역 선거에서 이런 이제 장애인을 지원하는 지침이나 내용들이 제대로 이제 이행이 되지 않는 게 사실 더 큰 문제이거든요. 아주 이제 단적으로 그 선거 과정에서의 이제 안내라던가 또는 장애인이 오시면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선거 사무원 분들에 대해서 각각의 이제 지역에서 교육 같은 걸 진행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지역에서 제대로 장애에 대한 이해나 지원에 대한 방법들이 이 소통이 되지 않아서 실제로 장애인분이 찾아가셨을 때 장애인을 무시한다거나 또는 장애인분에게 집에서 투표하는 거소투표라는 제도가 있는데 왜 집에서 안 하고 여기까지 나왔냐 이런 이제 인권침해적인 발언들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각각의 지자체에도 저희가 지역별로 이제 직접 이런 문제들을 제기하고 문제들에 대해서 같이 해결 방안을 찾고 하는 방법들을 계속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세 분 전화 연결해서 들어봤는데요. 불필요한 정보들을 오픈하는 것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좀 어떻게 잘 보내주지 않거나 보여주지 않거나 그 대상에 맞는 방법 뭐 이런 걸로 좀 가공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이주민이나 장애인 분들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문제지만 좀 어떻게 안전하게 그분들이 그리고 모두가 또 투표에 참여할 수 있을지가 좀 관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